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지난주 위원장은 소송자 법적 대응, 세입자 민원 대응,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 미팅, 금융권 만기대출 연장, 해당 업무는 우리 조합원님의 업무를 대리해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파트 2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한 기초 상식 배양 측면, 개발 방식에 대한 오해 해소를 타 개발 방식과 비교하고 지주택의 특성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통해 지주택의 방향성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 아시죠? 패스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제는 빨리 진행됩니다. 반복 시청 또는 정지 화면으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지역주택조합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력적인 절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단계인 조합 설립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성남시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되었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우리 단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은요, 조합 설립의 조, 사업계획 승인의 사, 조사 이 단계만 약칭하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왜 사업계획 승인이 중요하느냐?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나머지 5%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95%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잘 알고 계시지만 입법 행정에서 안내한 내용을 재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법을 따릅니다.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해당 팜플렛은 서울시가 제작했습니다.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 주택건설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님들의 몫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다른 타 개발 방식에서는 무산 시에 피해가 없을까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왼쪽은 재개발, 재건축을 표현하면서 안전모를 쓰면서 조합원님 아마 이건 일반 분양자일 겁니다.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을 표현하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 모집된 조합원님들이 돈을 들고 다니면서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사업지역에는 이렇게 신축된 건물 없고요. 노후된 건물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재개발 모습들은 조사관 단계를 걸친 내용입니다. 조사관이란 조합 설립의 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인가가 한 단계 더 있죠. 관리처분 인가의 간, 그래서 조사관을 걸친 이후에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후분양한 일반 분양 모집한 모습이고요. 그러니 땅이 확보된 모습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같은 화면이라 한다면 잠시만요. 저희 지역주택조합은요. 땅 없이 시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해당 단계는 추진위 단계와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만약에 저희도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일반 분양자의 만세 그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여하튼 제작자의 의도가 있으니 생략하고 해당 그림을 갖고 계속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1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은 조사관 단계를 거칩니다. 지주택은 조사 단계만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95%의 땅을 확보한 주인이 되었는데 굳이 관리처분 진행 속에서 재개발 조합원들이 세입자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해주는 단계는 필요 없겠죠.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세입자 이주비, 월평균 가계지출비 곱하기 4개월분, 통상 1인 가구 월평균 지출비가 250이니까 4개월 곱하면 1,000만 원씩 그 세입자 한 명에게 지급해 줘야 하는 것들 다들 아시죠? 이런 조사관이나 또는 이러한 그 재개발에서 이주비를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 재개발 단계에 걸치는 유튜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주택은 조합원들이 세입장 1인당 1천만 원 이주비 지원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가입은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죠. 100% 잔압한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택은 조합 가입은 무주택자, 이러한 주택 소유나 거주지, 세대주 여건만 갖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개발 지역에 땅이나 건물은 없으나 해당 개발 지역 가치에 조합원 분담금, 즉 계약금과 중도금, 우리 조합원님들 대략 한 15% 투자하고 조합원 현재 유지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이 땅에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환영하시는 일반 분양자들이 평당 대략 한 4천만 원, 우리 그 지역에서는 이 정도 공용 재개발도 한 평당 4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평당 3천 정도입니다. 반면에 지주택은 우리가 조합원님들 1차 조합원 모집 시에 코로나 2021년도에 모집 시에 평당 2,200만 원으로 가입하셨죠. 네 번째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재개발 조합원님들 추가 분담금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님들, 재개발 조합원님들의 그 주택을 감정할 때 감정평가가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낮죠. 대신에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주조합원님들 또는 모집조합원님들도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지만 지주조합원님들 대상으로 주택 감정 시에는 감정평가를 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우리 지주택만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일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님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조합원의 분담금 총회 의결의 책임 등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도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고요. 추가 출자 부담이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탈퇴 시에는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부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업이 무산 시에는 매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후 분양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십 년간 추진 단계에서 동의받고 조사관 단계에 걸치면서 일반 분양했을 때 30평 기준 분양가가 12억 원입니다. 지주택은 선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에 후에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성에 따라서요. 29채 이하에 대해서 일반 분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6억 6천만 원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재개발 고려했을 때는 45%의 경비가 절감되어 있고요. 이러한 개발에 대한 환수 금액은 지주택은 조합원님들에게 다시 환수가 되는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상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개발의 환수금을 조합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차 모집 조합원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처럼 땅이나 주택 제공하지 않고 분담금 납입하고 약 15% 납입하고 현재 조합원 가입 중에 계시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추가 분담금 있는 것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보도 자료로 자세하게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개발 방식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평당 가격을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25년 5월 8일 하우징 헤럴드의 보도 자료입니다. 공공구역 재개발 LH가 그 시행사고요. 공용 재개발입니다. 우리 그 사업지 인근입니다. 분양가 34평이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다.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조합원 분양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이라 하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3,400이라 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평당 4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그 보도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합원 소유주들이죠. 조합원들이 3억에서 5억 이상의 예상 추가 분담금으로 고탕을 받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추가 분담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잘 되는 조합의 우리 1차 모집 조합원님들 평당 모집 가격이 그 코로나 시기에 해당 내용은 로얄층을 기준으로 했고 또 업무 대행비를 포함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로얄층을 갖고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부 공이 2,200만 원의 평당 분양가로 우리 조합원님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주택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님의 조달된 자금을 분담금을 가지고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토지 매입만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소는 어떨까요? 우리는 땅을 확보 반드시 해야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우리는 소유권 약 17%, 대물지주조합원님 가입 약 13%, 성남시 공유지 약 20%, 합계하면 50% 잠정 확보했습니다. 그럼 45% 어떻게 확보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 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조합원님들이 100% 잔압한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들 15% 분담금 납입하시고 현재 조합원 유지하고 계십니다. 추가 분담금,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지주택 동일합니다. 지금 금융권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성공지주택 7차 잔압했습니다. 그들은 금융권 이자 비용, 추가 분담금 낮추려는 현명한 선택을 총회에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지주택 특성을 아시고 잘 생각해 보시는 동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빼고 우리 지주택만을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설서를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모든 중요 사항들이 총회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 사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해설서의 표준 규약을 보면 이건 우리 규약하고도 동일합니다. 제12조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조합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는 불허한다. 앞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총회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때론 총회에서 의결이 나지 않아서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과거 2022년 3월 창립총회 모든 안건을 부결 시작으로부터 지금 3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방향성과 속도성을 우리는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탈퇴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탈퇴 관련해서는 여러분 조합원님 탈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의 탈퇴를 하시려고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2심까지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제명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명으로 온갖 난리치신 조합원들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제명 조합원님들 평당 2,200만 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3년이 지나서 우리 인근 지주택 또 가입하려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3,500만 원에 지금 2차 또는 3차, 4차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주택 싫다. 재개발, 일반 분양 청약받겠다. 좋죠. 하늘의 별 따기 청약 당첨 둘째 치고라도 평당 4천만 원입니다. 이건 제명 조합원님들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만 생각해 본다면요. 우린 제명 조합원님들 2,200만 원 공급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해서 3,500만 원에 2차 추가 가입을 시키면요. 추진인은 또는 우리 조합원님 다수는 손해볼 일 없습니다. 위원장이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발 임의탈퇴 소송하지 마시고요. 제발 임의탈퇴로 해서 승소할 수 없으니까 선동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명당하려고 그런 앞단에 있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향후 사업 계획안입니다. 6월 14일 임시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님께서 저를 선출해 주셨고요. 9월 정기총회를 통해서 지난 2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다시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안건 설명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건들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그 가압류 해제 등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함에 있어서 성남시에 그런 악성 민원들이 제시가 안 된다면 아마 그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뭐 득하든 또는 정기총회에서 찬반이 되든 여하튼 저희는 95%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해서 2차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인근 지역에 평당 3,5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할 때 분양 대행 수수료가 나갈지언정 우리는 제명된 조합원들 그리고 또 일부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만큼 저희가 충분히 조합원들 다 모집을 100%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토지 매입은 계속도로 인허가 상관없이 속도를 붙여서 계속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건축심의나 뭐 경관심의 이런 속도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주택의 법적 특성 잘 아셨고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개발 방식이 실패하면 조합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 또한 같다는 것 잘 아셨을 것입니다. 장단점도 잘 아셨을 것이고요. 조합원님 2021년 초심으로 돌아가 보시죠. 집 한 채 마련의 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가입만 하면 공급해 줄 것 같은 소중한 마음 그땐 잘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총회의 다수결을 통해서 이제부터 속도전을 내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파트 2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다음 동영상에서 안건에 대해서 총회 안건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시간 내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